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네. 제가 하자한다면 하세요. 그래서 공유에서는 내부관계,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음 변경행위, 필기한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교과를 놓고 한번 칠판 필기한 게 어딨나 찾아다 형광펜 밑줄 긋는 거, 그게 복습이다. 그냥 거기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초를 갖고 맑게 알아들으면 근데 문제풀이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단기 완성이지 우리가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을. 그렇지만 시험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운전면허 따라온 거지 민법 학문 배우러 온 게 아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자, 어디다 볼 거냐면요. 공유 분할 얘기는 기본 강의 때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301쪽에 보면 심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진 않지만 명신탁 문제를 풀거나 공유 문제 풀 때 가끔 가다가 굳이 말하자면 한 4, 5년 정도 한 번씩 이게 나와요. 별표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란 용어가 뭐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상호 명신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이거 불러요. 그런데 어떤 때 하는 거냐 이게. 굳이 한 말로 쓰자면요. 내가 밑줄 그어드릴게요. 두 사람이다 칩시다.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둘끼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네 거 내 걸 분명히 하는 단독소유예요. 네 거 부분이 있고 내 거 부분이 있어. 단독소유예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외부적으로는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냥 등기.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다른 말로 등기는 공유로 등기 낸 거예요. 내부전 단독 소유인데 등기는 공유 등기 낸 거. 그럼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상업지구야, 상업지구. 이렇게 자기들 땅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둘 다 장사는 잘 되는데 자, 요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없으면 늘 손님을 다 못 받고 불편해요. 근데 마침 얘네 토지에 이렇게 붙어서 공지가 하나 있어.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이 토지는 병의 토지야. 이게 굳이 말하자면 한 30평쯤 돼요. 그렇지만 땅은 비싼 땅이에요. 땅은 평당 3천만 원. 상업지는 땅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땅입니까? 30평이지만 9억이라 9억. 근데 얘들이 그랬어. 야, 우리가 이거 한 사람 다 사기는 그렇고, 이거 반씩 사자. 15평씩 사서, 이거 사서, 4, 5천씩 내서 사서, 여기는 네 땅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주장 쓰고 있다가, 이 다음에 기회 되면 건물을 더 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쪽 땅은 위치 면적을 정하는 거야. 딱 절반 딱 잘라서, 여기는 을의 토지를 하기로 하자. 병 만나서 파세요. 복 줄 테니까.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측량해서 분할, 토지 분필 신청해서 새로운 지분부자 두 필지 만들어서 각자 이전 늦게 하면 되는데 대지가 15평지 분할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임야도 몇 제곱미터 이하는 분할을 할 수 없고 농지도 몇 제곱미터 분할할 수 없고 이 분할금지 규정이 있어. 너무 필지 작아지면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분할 신청이 안 되네? 너무 필지 작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할 수 없네. 9억에 계약 쓰면서 병의 토지 분할이 안 되니까 법률에 걸려서 너무 필지 작아진다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는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공유임, 분할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 매입한 토지가 분할이 되면 필지를 나눠서 새로 지분 붙여서 이렇게 단독명으로 등기해가면 되는데 분할을 안 받아주니까, 지적소관자 안 받아주니까 공유로 등기를 내버린 거야. 이게 상호 명의탁이에요. 그럼 내부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 이쪽 땅은 갑 거고 여기는 을 거야. 따라서 지분 2분의 1이 을이 있다고 해서 얘가 을이 지분 2분의 1이 있다고 여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 거야. 만약 사용하면요. 얘가 사용하면 남의 소유권 침해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에서 배척행위, 소유권 무결정한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 거 보면 사용해야 돼. 자기 거.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등기됐단 말이야. 공유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자 정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부분 여기 15개 부분을 얘가 주창 쓰려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공유로 등기된 건데 이 부분을 얘가 막 사용하는 거야. 막 포장마차하고 뭐 거기서 막 공장 설치하고 막 사용하는 거야. 남의 다 무단으로. 그 얘가 뭘 하면 되겠대? 쫓아가서 물건 청하는 사람 되죠. 왜 남의 땅 무단 사용하느냐? 저저기 포장마차를 철거하라, 제거하라, 토지를 반환하라. 행사하면 되는데 얘가 행사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입이 없어. 그 얘가 쫓아가서 야 조속히 철거해. 조속히 제거해. 조속히 반환해. 라고 의리해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외부적 공유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거 부분이 남의 거 부분까지도. 이해되시죠? 하여튼 내부적으로 자기 거 부분만 사용해야지. 지분 2분의 1 있다고 해서 남의 거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거지.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라 불러요. 근데 이 명의신탁만 쓰지만 이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 이게 명의신탁에 해당돼 버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리고 처벌받는 거야. 근데 필요성이 있잖아. 이름만 명의신탁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거는요. 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거 상호 명의신탁 부르는 거. 자 봅시다. 자, 한두 가지 체크해 드릴게. 효력 봐보세요. 효력. 301쪽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내적 효과 현관표 딱 그시고 내가 이렇게 친절해. 귀여워 이제 밑줄 올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자 밑줄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은 내 특정 여기 특정 부분은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응? 특정 부분 자기 거기 때문에 특정 부분은 단독으로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지분 이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거니까 내부적으로 내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 네 한번 보세요. 서로 지분 2분의 1씩 있어. 지분권자가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른 구분 소유자 방행에 대해서 얘가 지분 2분의 1 있다고 여기를 사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렇게 방해하면요. 방행위를 소유권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쓰지 말아라. 당연한 거지. 단독 소유야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각 공유자는 거기 보면 다른 구분 소유자 방행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소유가 물권청구권 행사해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다. 그 2번 동그라미 대외적 관계 현관표 그시고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취급받기 때문에 보세요. 세 줄 내려와서 밑줄 마지막에 전체 토지에 대해 자기 거 부분이 아닌 남의 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행위는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체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3번 동그라미 제목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다수를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굵은 글씨 공유지만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래 공유는 언제든 분할할 수 있는 게 공유잖아. 근데 여기 상호명의신탁에 따라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왜? 분할이 안 돼서 공유 등기됐는데 분할 청구하면 분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공유로 등기됐더라도 공유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됐어요. 그 지문이에요. 말만 하면 돼. 말기만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그럴 때 나머지 지문은 너무 어려워. 그 밑에 뭐 동그라미 4번 넘기시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상 이런 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보지도 마셔. 그래서 이 지문 정도만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놔봐. 그게 봐주시고 자 쭉 넘어와서 자 지상권 파트죠. 뭐 지상권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중개합의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복잡하고 짜증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법정지상권 얘기를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응? 알면 아는 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아는 데까지만. 그걸 보기 전에 일단 지상권 나머지 기본적인 강의에서 다 봤어요. 이렇게 잔잔한 것들은. 그래서 하나 어딜 더 볼 거냐면 316쪽의 지상권에서 지상권자의 갱신청권과 매청권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쳤어요. 요거 기본 강의 때 안 했어요.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건을 지상권이라 부르는데 지상권에서 언젠간 드디어 전속기간이 계약기간이 전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죠. 물론 법적으로 소멸이 있어요. 소멸. 근데 만료. 소멸을 만료로 해석하는 만료. 기간이 만료되는 날. 그러면 지상 설정할 때 견고한 건축물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 그래 30년이 흘렀어.
2020년 설정했는데 2050년이 됐어. 기간이 만료된 거야, 만료. 자, 기타 목적 업무는 몇 년이에요? 15년. 15년이 꽉 찼어요. 만료되는 날. 계약이 만료되는 날 빌려 쓴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재 남아있다면 30년 기간이 끝나는 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수목이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땅을 빌려선 지상권자는 다시 한번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에게 쫓아가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해달라. 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설정자, 토지 소유자 어떻게 했어요?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심장마비. 30년 겨우 기다렸어. 아니 얘들은 지상권이 뭔지 임대차 뭔지 그냥 땅값 비싸게 줄 테니까 5년만 빌려줘. 뭐 하려고? 나무 심어 농원 같은 거 뭐 사과나 모과나무 길러서 묘목 길러서 판매하게. 놀리면 뭐하나? 땅값은 사용료 많이 줄 테니까. 그래요 알았어. 뭐 그렇게 준다면 해주지. 근데 등기는 내줘. 등기를 왜 내주니? 네가 나중에 땅 팔고 그러면 난 중간에 오도와도 못하니까. 그 등기를 뭐라 생각한 거야? 임차권 등기라 생각한 거야. 5년간 등기 내줘. 서로 필요한 거 다 떼어줬더니 지상권 설정 등기. 2025년까지 몇 년 들어갔어요? 2020년 설정한 거야. 2050년까지 간 거야. 최단기간 쟤는 받잖아요. 그거 빌려줄 때 45살이었어. 드디어 75살이 됐어. 이 땅을 받아야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야. 건강하려면서 헬스클럽 다녔어. 다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지상권 현존한다고 다시 한번 갱신 청구한대. 심장 떨어질 뻔했어. 심장 떨어질 뻔했어. 응? 이렇게 이게 황당해. 그런데 우리가 중간 민법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재경 매달다. 이 갱신 청권이라는 이 법률 용어는 몇 군데 있나요? 다시 한번 재경 매달라. 갱신을 청구하면. 응? 자, 어디 있나 이게? 우리 이제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 갱신 제도가. 일단 지금 배우는 지상권에서 있어. 만료하는 날 지상 현주가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해. 갱신권. 또 어디 있냐면 이겠네요. 토지임대차에 있어요. 토지임대차. 토지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임차지상에 지상을 현저하다면 토지임차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응하면 갱신 들어가고 응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권 들어가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에 있네요. 여기 2+2. 2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하면 집주인은 정단이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주택. 근데 어디 있나요? 상가임대차에서. 최초 기록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 갱신 청구하면 정단이 없이 거절할 수 없어. 그런데 이 갱신 청구권은 어디에 있든 모두 청권이야. 이게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은요. 행사하면 반드시 갱신이 되는 거야. 근데 행사하면 갱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청권이야. 청권이 네 군데 있어요. 네 군데 말고는 갱신 청구제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갱신 청구제도가 없나요? 다시 한번 재검해달라. 갱신 청구 없는 거.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 건물 임대차, 뭐 창고 임대차, 공장 임대차, 일반 임대차 갱신 청구제도 없어요. 또 어디 없어? 전세권에도 없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전세 다시 하면 갱신을 청구 그런 제도 없어. 갱신 청구제도는 몇 군데? 네 군데. 꼭 기억하셔요. 의외로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말고는 갱신 청구제도 없어요. 갱신을 청구하면 청권이야. 다시 갱신되는 건 아니야. 청구하면 설정자 응하면 갱신에 응하면 갱신 들어가는 거야. 응하면 다시 최단 기간의 제한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정을 하네. 아니 30년 빌려줬는데 계약이 끝났는데 지상물이 나무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뽑아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정리도 해야 되니까 1년만 갱신달라. 써요. 다 써. 딱 1년에서 갱신 응해준다. 몇 년 들어왔어? 30년. 그 다음에 이 설정자가 땅주인 어떻게 했어요? 쇼크사였어. 105살 살아야 돼. 절대 응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건요. 응하면 다시 이거 들어가, 30년 들어가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그럼 할 수 없네요. 당에 토지에 있는 지상물, 나 철거 수거 안 한다. 시가로 매수해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물 청구권은 이것은 형성권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에 응해줘야 돼. 돈 없다가 매수 안 해주면요. 매수해 줄 때까지 동시에 항변을 주장하면서 나 지금 매매금 줄 때까지 토지 인도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주장하면서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형사 반대 매수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설정자한테 당이 터진 지상물 시가로 매수해달라. 이 매청권 행사하려면 먼저 뭐가 먼저 인정돼야 돼? 지상권자한테 먼저 갱신청권 이게 인정이 돼.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 매청권 없는 거야. 이게 인정돼서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신관에 의무위반으로 지상권자 의무위반으로 만료 기간을 꽉 채우지 못하고 기간을 어디서 여기 만료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지상권 소멸 청구 당했어요.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 가장 대표적인 뭘까요? 지료 체납. 지료를 정했다면 내야 되는데 지료 체납이 얼마라면 2년 체납이라면 지상권 소멸 청구 당해. 의무로 소멸 청구 당한 사람들은 이 갱청구 제도가 있을 없어요? 없겠지. 그럼 얘들은 매청권 있어 없어요? 없겠지. 다 철거 수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 설정자에게 지상 매청구하려면 뭐가 인정되어야? 갱신청구가 인정되어야 매청권이 있는 거지. 응? 갱청권 인정이 안 되는 중간에 해지당하거나 소멸청구당한 지상권자들은 매청권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요. 요 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네 가지 얘기까지 여기만 갱청구 제도가 있다는 거. 어디에 있든 모두 청권이지 형성권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그 점 봐주시고 나머지는 다 잔잔히 봤어요. 근데 어디를 볼 거냐 쭉 넘어오다가 쭉 넘기셔요. 분묘기지권 어렵지 않아도 의외로 더 잘 나온다고 제가요. 산소짜리는 더 이상 안 봐요. 우리 다 봤기 때문에 중해법에서도 보지 민법에서도 한번 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잘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어디 하나 체크할 거냐. 323쪽에 산소짜리 분묘 관습원자나 분묘지권 분중에서 5번에 치료 요 얘기 하나 주의하셔요. 잘 봐보세요. 그러면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쓴 산소도 산소를 이장하지 않고 계속 산소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분묘 기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분묘지권 취득한 요건 어떤 때 남의 토지에 산소짜리 분묘지권 취득됩니까? 우리 뭐 세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 취득한다. 첫째가 뭐예요? 첫째 승낙. 처음에 산소 쓸 때 땅 춘에 허락 얻어 썼다면은 마음 밖에서 이장하라 그래도 이장하지 않고 그래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승낙. 두 번째는 취득시효. 남의 땅에 쓴 산소도 공연하고 편한 세월이 20년 지나면 산소짜리도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단 등기하라. 맞아요, 틀려요? 취득시효. 단 등기하라. 산소짜리는 등기를 못 하잖아. 등기 없이도. 분명히 설정된 거 없잖아. 20년 지나면 등기 없이도. 이건 등기 안 하잖아. 다른 취득시는 다 등기해야지. 분묘지권 설정 등기란 말 없잖아요. 20년 지나면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얻는 거예요? 사용권 얻는 거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 아니다. 아이고, 이 또 중개사법 선생님이 피를 토했구만. 조심하라고. 소유권 얻는 거죠. 사용권 얻는 거죠. 왜 사용권 얻어요? 이게 소유권 얻으면요. 산소짜리 소유권 얻으면요. 쌍분도 만들고 합장도 하고 가져오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용권 얻는 거. 20년 됐다고 소유권 얻는 건 아니야. 이유는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들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라 배웠잖아요. 우리 판례가. 남의 토지에 산소를 설치한 자 자주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자주 전의자만이 소유권 얻는 거야. 자주 전의가 아닌 사람들은 최소 인정되더라도 사용권만 얻는 거야. 타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조심하셔야죠. 또 하나 취득시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양도형이라고 그러죠. 양도형. 그렇죠? 임야를 매매했어. 임야를 매매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었다면 땅은 팔았을 때 산소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분묘 이장 특약이 없었다면. 이 세 가지인데 잘 지료 보세요. 지료에게 제일 중요해요. 저번 봐보세요. 이때 판례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억해 보면 취득시효형 보세요. 분묘지권을 기억해 시효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하여 하며 그 지료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내는 거냐? 청구한 날로부터만 내는 거야. 남의 땅 20년 지났어요. 취소 완성됐어. 또 다시 5년이 지났어. 25년 됐는데 5년 만에 사용료 달래요. 청구한 날부터 내는 거야. 청구한 날부터. 그런데 니은만 보세요. 양도형. 7년 전에 임야를 매매했어.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깜빡했어.
분면은 이장한다. 그 택을 안 넣은 거야. 다운받아 등기 넘어왔어. 그치만 분면은 쓴 거야. 7년이 지났어. 사용료 달래요. 언제부터 해야 돼? 성립한 때부터 7년 전에 이전이 넘어간 날부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에서 분배지간대 사용료는 언제부터? 성립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성립한 날로부터 취득시효로 얻은 분배지간은 언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내야 된다. 이 지료 얘기가 정리해졌어요. 그 전에는 거의 무상의 원칙이었거든 이게.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거 성립한 때로부터 청구한 때로부터 요거 나머지 뭐 이 정도야. 자 이제 넘기시면 325쪽 봐보세요. 325쪽부터 한번 넘기기나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326쪽 327쪽 328쪽 329쪽 천천히 한번 넘겨나 봅시다. 330쪽 331쪽 332쪽 334쪽 335쪽 여기까지 10페이지 깨알 만한 글씨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응? 1번 버린다 2번 내 죽기 살기로 내가 이틀 걸 3일 걸리던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해할 때까지 죽기 살기 판다. 이 다음에 합격하신 다음에 파세요. 자 그래도 개념은 잡아야 돼요. 일단 어딜 먼저 피시냐면 요 10페이지에 걸쳐 있는 얘기인데 개념을 잡아야 돼요. 먼저 330페이지 펴보세요. 330페이지 보면 제 360의 법정지상권 별표 2개 치세요. 이 관세상의 법정지상권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출제 빈도는요. 요게 이제 비교할 건데 330페이지 보세요. 330 피시면 366조의 법정지상권. 자, 요 얘기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법정지상권은요. 과거에 한 1회부터 굳이 말하자면 한 22, 3회 때까지 10년 전까지는 거의 고정 손님이야. 거의 나왔어.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2010년 내에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파트가 돼버렸어. 요즘 출제형이 그래. 너무 어려운 부분을 매번 내지는 않아 이렇게요. 또 과거에는 이 법정량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길었어요. 어렵게 내면 95점짜리 문제야. 근데 최근은 내더라도 작년에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간단하게 나와. 개념 정도 잡는 거. 그래도 개념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어떤 법조문이 굉장히 유명하면 이 법조문을 그냥 고유명사로 써버려요. 고유명사로. 자, 103조. 뭐예요, 103조가? 반사질서. 그러면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반사질서에 해당돼서 무형 고르시오.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다음 중 103조만 해당되는 것은 이게 묻기도 해. 하도 유명하면 법조문이. 그만큼 유명한 법조문이야. 360 법정지상권 그러면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이 말 써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말 안 쓰고 그냥 법정지상권 그럼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줄임말이야. 그냥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거 줄임말이고 이 관습성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이라는 거 꼭 붙여요. 그냥 법정지상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근데 정확한 이건데 이 법정지상권 입법 취지가 뭐냐? 이 법을 왜 만드는 거냐? 대한민국 등기제도의 문제점. 우리 대한민국 등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 두 번째는요. 등기부가 이원화됐다는 거.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는 게 좋은 제도예요, 불편한 제도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제도야. 이원화돼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등기제도 누가 만든 거라? 등기부 누가 만든 거야? 전 세계에서. 독일 게르만법의 소산이야. 독일 민족이 등기를 처음 만들었어. 등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토지 측량이 안 되면 토지 등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필지를 못 나누는데. 그래서 독일 민족이 전 세계에 공헌한 거 그러면 등기를 만들었어. 등기를 만들어줬다는 거. 그 얘기는 토지를 측량할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 등기가 만들어지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담보제 저당권을 만들어준 거야. 그 가장 많이 금융을 쓰는 거. 그래서 저당권 제도와 등기부 이게 독일 민족이 전 세계에 공헌해 준 건데 독일은 등기부가 일원화돼 있어요. 건물 등기부 없어. 토지 등기부만 있어. 토지 등기부만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이냐? 항상 동일이냐? 아니 건물 어떻게 하라고? 그럼 건물 어떻게 하라고? 건물 있으면 이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만 있어요? 건물 등기부는 없어요? 이렇게 항상 토지 그 필지 빈란이 있어. 건물을 지으면 여기다 건물을 기록해.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면 건물 소유자 항상 갑이야. 동일인만 인정해.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분쟁이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토지 소유권 따로, 건물 따로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떼보면 우리가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는 을로 돼 있어. 토지 건물 소유자 서로 다른 거 되는 거 안 되면 되잖아. 우리는 소유권 별개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버리면 같을 때는 문제 안 되는데 달라버리면 뭐가 나요? 분쟁이 벌어지지.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뭐 해달라? 철거하라. 철거해달라. 얘는요. 나 철거 못해. 네 토지지만 나 존립할 거야. 쓸 거야. 나 존립할 거야. 쌈 나요? 안 나요? 쌈 나지. 이 이원화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 생기는 거야. 항상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동일이면 이 문제 안 생기는데 그랬을 때 이원화 됐을 때 결국 뭐냐. 결론부터 얘기해서 건물을 보호하고자 건물 존립시키고 보호하고자 토지 소유자 이 갑이에요. 토지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를 일정 기간 희생시키는 거. 희생시키는 제도가 법정 상권이야. 결국 토지와 건물사 분쟁이 벌어졌을 때 건물을 보호하고 건물을 존립시키자 토지 소유자를 희생시키는 제도가 법정 상권이다. 응? 건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건물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 법조문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60년 1월 1일. 60년 1월 1일을 60년을 생각합니다. 60년대는 토지가 비싸요? 건물이 비싸요? 건물이 비싸요. 땅은 널린 게 땅이야. 응? 땅값 쌀 한 마리면 한 평 줘 그냥. 건물이 비싸 왜? 유교 동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철근이 어디고 콘크리트가 어디고 목재가 어디 있어요. 야, 그 비싼 건물을 때려 부셔야겠니? 있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없어서 다들 문간 파서하고 방 하나 사는 판에 너 잠시만 희생해. 그러면 건물을 희생시킨다는 건 뭐예요? 건물 옮길 수가 없잖아. 건물 희생시킨다는 건물 철거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있는 건물 때려 부시는 것밖에 없는 거야. 국가적 견제에서는요. 건물 때려 부시는 것보다 토지 희생시켜버리면 토지는 없어지지 않잖아. 너 30년만 참어. 30년 뒤에 돌려줄게. 그런 취지가 있는 거야 이게. 건물이 비쌌기 때문에. 근데 현대사회 와서는 이게 꼭 맞지도 않아. 요 대지가 이렇게 공장용지인데 300평이야. 평당 여기 300만씩 나왔다면 300평 9억이야. 허름한 공장을 블록으로 진 무허가 건물이 한 50평짜리 있는데 건물 감정평가는 5천만 원도 안 나와. 땅값은 9억이야. 건물가 5천만 원밖에 안 돼. 5천만 원짜리 건물 존립시키고자 토지 소유자가 9억짜리 땅 소유자가 30년간 인도를 못 받아. 이제 와서 이게 꼭 합리적인 건 아니야. 땅값 비싼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달라졌을 때 건물을 존립시키고자 토지 소유권 희생시키는 제도가 법정 지상권이다. 이 법 취지가. 그런데 어떤 데 성립하느냐. 이때 문제되는 건데. 자, 첫째. 이 3회 법정 지상권은 맨 처음에는 출발이 이거야. 처음에는 토지와 우리는 건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일 거. 출발해야 돼. 맨 처음에는 이게 항상 동일인일 거. 출발점이 동일이라면 그러면 이 건물 어떤 건물이냐? 맨 처음에 토지 건물 소유가 동일이냐면 출발점이 이건데 이 건물은 무허 건물이든 이것이 무허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창고든 뭐든 관계없어. 건물 종류 건물이든 관계없이 모두 인정돼요. 법정상 인정돼요. 뭐가 미등기 건물도. 그럼 처음이란 기준이 뭐냐? 이 처음이란 기준은 토지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에 저당을 설정 당시 기준이에요. 토지에 저당을 잡을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이미 존재해야 돼요. 건물이 존재하면 나중에 토지만 경매돼서 토지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건물이 존재했었다면 설정당이 존재했었다면 뭐하든 미등기는 관계없이 법정 인정되기 때문에 견관 건물이면 30년간 토지는 거절할 수 있다. 설정 당시 기준 삼아야지 어디 기준이 아니냐. 경매 당시 기준이 아니야. 경매 당시에 동일이냐 아니냐 논할 필요 없어요. 언제만 동일이냐면 설정 당시만 동일이냐면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이냐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원인이 뭐냐. 근데 토지 건물이 동일이었는데 이게 동일이었는데 왜 달라진 거냐. 반드시 이 질문이 나와요. 달라진 원인.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진 원인이 꼭 이 단어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됐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어떻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법정사 문제 풀 때는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 두 개를 한 번에 일괄 경매했다. 한 번에 경매 집어넣었다. 한 사람이 경납받으니까 안 달라지지. 그러니까 항상 전제되는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경매 집어넣으면 토지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으면 필연적으로 경락이 되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달라진 원인이 저당권자가 동갑자 나고 저당권, 실행권, 토지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었다. 저당권자 동갑자 경매 집어넣어서 무슨 경매를 불러요? 임의경매. 이 임의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됐을 때는 이 3회 법정상권이에요. 이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갑이야. 갑이야.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3억 받을 게 있어. 3억 빌려주고 A가 여기에 토지에 2018년에 저당을 설정했어. 설정당에 건물이 없었어요. 위에 2018년에 저당 앞에 건물이 없었어요. 도저히 저당을 설정한다고 저당을 설정했어. 설정했을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나대지였는데 여기에 2019년에 건물이 신축됐어. 갑이 소유하고 있어. 돈 안 갚네? 돈 안 갚아요. 그래서 2021년에 이 경우에 A는 어떻게 경매할 수 있어? A는 나대질 때 저당 잡았는데 저당이 잡힌 이후에 나중에 건물 신축돼버리면 A는 선택권이 있어. 토지만 경매도 되고 토지 일괄 경매도 되고 선택권이 있어. 일괄 경매했다면 논할 필요 없지. 그건 한 사람이 경납받으니까. 에이 토지만 경매하지 뭐. 그래서 경매를 이제 2022년에 토지만 경매 집어넣었어. 토지만 여기 때 경매 집어넣었어. 토지만 병경락이가 3번 유찰되면 경납받았어. 병경락이가 경납 완납했어. 오해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이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면 존립. 30년간 인도거절하면서 존립할 수 있어. 없다면 철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야. 항상 법정 인정되려면 토지의 저당을 설정할 당시 몇 년이야? 2018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 근데 저당 잡을 때는 없었던 건물을 저당 잡힌 이후에 나중에 신축돼 버리면 토지만 경매더라도 저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야.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무엇과든 미등기 이건 관계없어요. 자,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2018년에 전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있었어. 건물이 창고야, 창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럼 얘가 돈 빌려 저당권자가 어떻게 저당을 잡았어야 돼요? 건물도 잡았어야지. 공동저당을. 토지만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만 저당은 건물만 경매하고, 토지만 다 잡으면요 공동저당 다 같이 경매하고. 근데 여기도 잡았어야지. 여기도 이거 공동저당이라는 거 여기도 잡고 여기 잡았다면 문제 안 돼. 다 같이 경매하면 되니까. 한 사람이 경매받는 거. 근데 건물 못 잡았어. 왜 못 잡았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야.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가 있어야 잡지. 이게 가보면 땅은 한 400평 되는데 허름한 창고가 있어. 지은 지 몇십 년 된 것 같아. 건축물 대대 등록도 안 된 건물이야. 건축 등록도 안 된 건물을 어떻게 등기를 냅니까? 등기가 없어. 땅값은 제법 나가. 내가 돈 3억 빌려 땅값만 10억은 나가. 등기가 없어. 그냥 뭐만 잡았어요? 뭐 토지만 잡아도 10억 나가는 땅이니까 3억 빌려주고 잡았어.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어 없어요? 존재하죠? 등기부가 없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야. 아무 사람 잡았어. 이게 2018년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돈을 안 갚아. 전혀 안 갚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토지소유자는 갑인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또 남한테 양도해 갖고요. 이 건물 소유자는 또 갑이 아니 을이라는 거야. 그러면 경매 신청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인이 아니야. 토지만 저당 잡으면 뭐만 경매한다? 토지 저당 효력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토지만 저당은 토지만 경매하는 거지 건물에서 경매하는 거 아니야. 아까 같은 건 나대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토지 저당은 건물에 미치잖아. 그 토지만 경매 집어넣어. 이 상태야. 경매 집어넣었어. 3번 유찰되고 병경락이가 토지만 경락받았어. 오해는 건물 소유자 현재 을이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야. 창고 뭐 이런 거야.
예, 법정상이 있어 없어요? 있다면 이 견관 건물이라면 벽돌, 시멘트, 블록, 철근 이런 거라면 30년 인도 못 받아. 법정 없다면요. 철거소에서 철거시킬 수 있어. 철거예요? 법정상권이에요. 법정상권이 인정됩니다. 언제만 동의였다면 설정당해. 투자자 점을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고 동의였다면 경매 당시는 동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판단 기준이 어디야? 저당 설정 당시에 동인이 논하는 거지. 경매 당시 동인이 논하는 게 아니야. 건물이 매매되어서 소유자 달라지더라 관계없어요. 무허가 미등기도 관계없잖아.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무허가 미등기라 이 자당 못 잡는다고 보통. 자, 이거 성립이야. 기준은 여기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항상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런 문장이 없어도 토지 건물 중에 하나만 경매 지었단 말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지. 응? 자, 설정했어. 설정된 건물이 있었어. 무허가 미등기나 등기부가 없어. 못 잡았어. 토지만 자동 잡았어요. 2018년이야. 자동 잡을 당시 무허가 미등기 창고였는데 설정당 있었던 건물을 얘가 있었어. 2018년에. 이거 철거시켰어. 2019년에. 2019년에 철거 후 다시 신축해서 2019년 1년 뒤에 다시 신축했어요. 철거 후 신축했어요. 신축했는데 내가 설정 당시에는 용도 창고였는데 주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설정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었어. 목조 건물이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내가 설정할 당시에는 단층짜리 창고였는데 2층짜리 주택으로. 그러면 설정 당시에 있었던 건물과 철거 신축한 건물이 서로 동일성이, 물론 전 갑이에요. 서로 동일성이 인정돼요, 인정이 안 돼요. 동일한 거면 동일한 건물이 아닙니까?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옛날 창고, 주택. 옛날 것은 설정돼 있었던 건물은 목조 건물.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인정이 안 돼. 돈 안 갚고, 돈 갚은 문제 안 돼. 돈이 안 갚아갖고. 뭐만 경매했어요? 토지만 경매했다. 이건 항상 숨어 있는 거야. 둘 다 경매하면 왜 한 사람이 경락받아서 안 달라진다니까. 토지만 경매, 변경락이가 경락받았어. 자, 이 땅 오해는 물론 경매는 2021년에 신청해서 경매했어요. 신축한 건물을 2층짜리 주택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법정상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30년 인도못 받고 존립하는 거야. 철거 안 해요. 30년. 없다면 철거해야 돼. 인정돼 인정 안 될까요? 인정돼요. 뭐라 얘기했냐? 설정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는데 철거 전의 건물과 신축하면 동일성 인정이 안 되더라도 법정상권 인정되기 때문에 이 건물 존립할 수 있다. 존립할 수 있는데 다만 범위. 그러면 토지에 저당 잡을 때 있어서 건물을 때려 부셨어. 그럼 몇 평을 다시 지으라는 거야, 몇 평. 이게 만약에 300평 토지에 이 창고가 있었던 무허가 창고가 50평이었어. 그러면 신축 건물 50평 초과하면 안 돼. 신축 건물은 100평, 200평 치면 안 돼. 범위. 그 다음에 전속기간. 몇 년 전속할 것이냐. 전속기간. 과거에는 목조 건물이었어. 다시 때려보시면 신축 건물은 철콘크리트 건물이야. 그렇지만 범위와 전속기간은 구건물을 기준 삼아야 돼. 얘 몇 년 가야 돼요? 15년. 그럴지언정 인정된다. 접할 수 있다. 세 번째 볼게요. 그러니까 설정에 있었던 토지 저당 설정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 신축하더라도 법적 인정된다. 동일성 인정이 안 되는 건물이어도 토지만 경매했을 때 존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는데 등기를 떼볼게요.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갑이야. A라는 사람이 돈 3억 빌려주고 2018년에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었어. 그럼 이 토지 등기 떼볼게요. 자, 토지 등기 떼볼게요. 이게 토지 등기 본데 얘가 1번 저당 설정 등기. 언제? 접수 2018년 4월 25일. 저당 금액은 3억 원. 저당 A. 얘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어, 지금. 그 저당 잡힌 후에 얘 건물을 졌어.
토지 건물 졌어요. 관리. 언제 된 거냐? 2019년에 졌어. 그 다음에 또다시 B한테 돈을 빌리고 토지만 건물은 졌지만 등기 안 냈어요. 등기는 직권주의 아니잖아. 건물 소유자가 보존 신청 안 하면 등기부가 없는 건물 되는 미등기 건물 되는 거야. 등기부가 없어. 또다시 B한테 2020년에 돈 빌리고 토지만 저당을 잡혔어. 토지만 건물은 등기가 없어요. 2억 불 잡혔어. 그러면 B가 저당 잡을 때는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건물이 있었지. 근데 토지 저당 잡았어. 여기 2번 써볼게요. 2번 저당 설정 넣기. 얘는 2020년 B가 2억 원. 자, 2020년인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2번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 신청했어. 토지만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하는 거지. 위에 건물과 내가 저당 잡을 때 이미 건물이 있었는데 무엇든 미등기든 그거 못 잡았다면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건 없어. 토지만 경매했어. 얘가 2번 저당권자가 한 두 번 유찰된 것을 토지만 변경락이가 경락받았어. 경락 완납했어요. 소명 취득한 거지. 위에 건물 소유자는 갑이야. 이 건물이 법정에 있다면은 존리, 없다면 철거. 철거예요? 존립이에요? 얘가 경매 줬어. 2020년에 자동 경매가. 얘가 자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 1번이 자당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2번이 경매 집어넣었어. 토지만 경락대 달라지게 됐어. 토지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경락됐어. 저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삼는 거냐? 경매 신청한 저당권자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기준이야. 1순위 기준이야. 누가 경매를 집어넣었든 1순위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면 누가 경매를 집어넣었든 다 철거해 적었냐. 법정 인정되고 인정 안 될 거는 누구 기준 삼아라? 최선순위 기준이다. 이 건물은 철거예요. 요 정도까지 나오면 우리가 맞추는 거지. 이거 이상 물어보는 거는 시험 시간에 풀지도 못해. 1분에 풀지도 못해요. 자, 한두 가지 볼게요. 여기 정리해 놓고 다른 거 다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331쪽 봐보세요. 판례. 그 판례 1번 동그라미 여기까지만 하자. 1번. 자, 나대지에 빈토지 나대지에 담보가 설정된 후에 나중에 건물 신축됐다. 토지 저당할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나중에 신축됐다면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건물 신청 건물은 법정 인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 뭐예요? 철거. 2번 볼까요? 2번 동그라미 형광펜 그셔야죠. 토지에 근저당의 설정을 당시 근저당권자 건물 신축에 동의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이 법정상권은 강행규정이야. 임의정이 아니야. 강행규정이야. 따라서 특약으로 법정상을 배제하는 특약, 또 특약으로 법정상을 특약으로 인정한 특약, 이런 특약은 다 무효야. 그냥 법대로. 즉 법정상권은 특약으로 창설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정상권은요, 언제 나오냐? 토지에 저당 잡을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이 출발이야. 근데 토지 저당할 때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권자가 동의해줬어. 저당권자가 각서 줬어요. 저당 잡은 토지 위에 나중에 건물 짓고 토지 경매도 그 건물의 존립을 허락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었어. 토지는 경매했어요. 이 건물 철거예요? 법정상권이에요? 철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특약으로 인정하고 특약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설정 당시 없었던 건물이라면 성립을 인정하기로 하자. 건물 존립을 보장해주기로 하자. 그런 특약 넣어도 그건 철거야. 이해되죠? 특약으로 법정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어. 그럼 마찬가지야. 자, 이거 무화 건물이야. A가 돈 빌려 저당 잡아봤더니 현장 가봤더니 허름한 창고가 있네. 야, 이거 토지만 저당 잡으면 이미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상 인정돼 이거. 그럼 법정 인정되는 토지를 경락 받아 안 받아요? 그건 안 받는다고 몇 번 유찰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 빨리 건물 등기네. 건물까지 이제 저당 갚을 거야. 그래야지 일괄 경매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 건물 등기 낼 수가 없대. 각서 써줄게. 설정돼 있었던 무허가 건물을 아무 조건 없이 철거해야지. 절대 존립 같은 거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탁 넣었어. 법정상 배제되는 거 배제 안 되는 거야. 배제 안 돼.
법대로. 응? 철거하기로 한다. 인정 안 하기로 한다. 그렇다고 철거되는 것도 아니야. 특약으로 법정 성립 배제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법정 인정할 수도 없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면 무조건 성립.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면 무조건 부정. 특약으로 창수할 수 없고 특약 배제할 수도 없어요. 이거 부정 밑줄. 인정 안 된다 이거. 인정 안 된다. 부정 철거.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3번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집에 한 시간 연구해도 몰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4번.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을 다시 철거 후 신축했을 때 있었던 걸 때려 부시고 있었던 건물 설정 있던 걸 때려 부시고 신축했을 때는 신축 전에 철거 전의 건물과 신축 건물이 더 이상 인정이 안 되는 건물이더라도 더 인정되는데 다만 범위 넓이는 구건물 기준 전속 기간은요. 구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다면 신축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라도 목조 건물 기준으로 하면 15년. 전속 기간과 범위는 구건물 기준. 어쨌든 철거 신축한 것도 법정이 있다 없다? 있다. 성립한다. 한 편 넘겨보세요. 5번 동그라미 별표.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거야. 이거.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는 부정된다. 무슨 소리냐? 잘 봐보세요. 이거 내가 체크한 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그림 그려가며 생각하셔야 돼. 이거만 넣어놓으면 돼. 일단 성공이야. 잘 보세요. 이 철거 신축이란 말이 나왔어. 요즘 이게 가장 잘 나왔다면 이거예요. 있었던 건물, 설정 당시에 저당 설정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철거 신축했어요. 그런데 뭐만 경매했다? 토지만 경매했을 때. 이 신축한 건물이 과연 법정 상권 인정될 것이냐, 인정 안 될 거야. 인정된다면 존립, 인정 안 된다면 철거. 때려보셔야 돼요. 철거 신축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어떤 건물을 철거 신축했느냐? 토지만 단독 저당. 건물 안 잡았다는 거야. 토지만 단독 저당 잡을 때 있었던 있었던 건물을 이거를 철거 후 신축했다. 토지만 경매했다. 달라지겠다. 이 신축한 건물은 법정 상권 인정돼요. 인정돼서 존립해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토지가 있고 이후에 건물이 있었어. 그런데 도매 저당권자 처음부터 토지 건물에 다 잡았어. 여기 잡고 저기 잡았어. 이거 공동저당 잡는 거야. 토지 잡고 건물 잡았어요. 공동저당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토지 건물 다 잡았어요. 공동저당 잡았다는 것은 이 다음에 돈을 갚지 않으면 토지 건물 다 같이 경매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토지 건물의 처음부터 공동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공 잡았는데 얘가 공동저당 건물을 철거했어요. 2018년에 분명히 건물을 잡아놨는데 건물을 철거했어. 때려부셨어. 그러면 건물이 철거돼 버리면 건물 등기부 어떻게 되는 건물 등기부? 있었던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건물 등기부 멸승 신청해서 폐쇄시키는 거잖아. 건물 때려 부셨어 얘가 신축하려고. 그럼 옛날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돼요?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다고. 폐쇄 등기. 등기 없애버린다고. 등기가 폐쇄돼 버리면 옛날 건물 등기부의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부 없어지는데 같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얘가 다시 신축했어. 때려 부시고 건물 등기부 옛날 거 폐쇄시키고 다시 신축했어. 신축했어요. 등기를 안 내네? 본인 신청 안 하는 거야. 본인 신청 안 하면요. 등기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만 경매해야 돼? 건물이 있었던 건물 때려 부시는 바람에 건물 등기만 날라갔지. 그 저당권도 같이 없어졌지. 신축 건물 보증이 안 내네? 토지만 잡혀 있잖아. 토지만 경매, 살 수 없이. 토지만 경매했어. 오히려 신축한 건물은 법정상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건 철거야. 이때는 부정이에요. 법정 인정 못해요. 왜요? 맨 처음에 공동자 잡았다는 것은 건물까지 다 같이 경매할 수 있었던 거야. 법정상 성립 여지가 없었던 거야. 절묘하게 때려 부셨어. 건물 등기부 없애버려. 건물 신축과 등기 안 만들어. 토지만 경매 법정 인정된다면 다 머리 쓰지 이렇게. 이 경우는 인정할 수 없어. 이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있었던 건물 철거 신축했다. 이 말이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뭘 철거 신축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토지만 이 토지가 있고 위에 무허가든 미등기든 건물이 있었는데 맨 처음부터 토지만 저당 잡은 건물을 이성금을 철거 후 신축했다. 처음부터 토지만 자동 때 처음부터 토지만 경매할 수 있었던 거야. 토지만 경매, 변경락에 경락받았다. 처음부터 건물 있어 건물 못 잡았잖아요. 처음부터 토지만 경매 못 하는 거잖아. 설정 동일이잖아. 자, 이 건물은 법정 인정돼요. 3년 존립할 수 있어. 그런데 처음부터 토지와 토지 건물 무슨 저당? 공동저당. 공동 잡힌 건물을 철거 후 건물 등을 폐쇄시켜버려 신축했다. 그게 안 만드는 거야.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신축한 건물은 어떻게 되라는 거야? 철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뭘 갖고 나오자? 뭘 신축했니? 토지만 저당자 단독 저당 잡은 건물을 철거 신축했니? 공동 잡은 건물 철거 신축했니는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단독 저당이냐? 공동 저당이냐? 신축한 건물이 존립이냐? 철거냐?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철거 신축한 말이 나오면 공동 잡은 건물 철거 신축했다.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그 건물은 철거. 처음부터 토지만 단독 잡은 있어도 건물 철거 신축했다. 토지 경매했던 그 건물은 존립. 이해되죠? 철거 신축한 말이 나오면 단독 저당이냐? 공동 저당이냐? 이 단어 갖고 나오세요. 단어 갖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건 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 법정상권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달라진 원인이 뭐 때문에 달라졌다? 저당권 실행 경매를 달라지게 되면 3회 법정상권이야. 무슨 규정? 임의정, 강유정.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특약으로 청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특약 다 무효야. 반드시 법대로만 지켜야 돼. 법대로만. 이 법정상권은 네 번째 187조를 적용해서 뭐 하지 않아도 경락이 되는 순간 설정 당시 동인이었다면 설사 경매 당시 동인이 아니어도 토지만 경매했을 때 성립이 된다. 법정상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하지만 그 법정 치산 지상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남한테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뭐 할 때? 처분할 때 남한테 팔을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한다. 이거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요. 구체적인 얘기는 네 문장이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 수준 갖고 맞춰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을 조금 볼게요. 이 관습법 법정상권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우리뿐이 아니야. 노숙을 다니는 애들이 벽화 시험 볼 때도 관습법 법정상권 어렵게 내면 다 포기해. 1분 내에 못 풀어. 하도 복잡해서요. 응? 요건 이제 3회 법정상권이고 요거는 이어선전 뭐가 있느냐? 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한번 있어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나오면 이거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3회 법정 지상권이냐, 관습 법정 지상권이냐,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응? 이게 그래서 나누는 거 이걸요. 이 관습 법정 지상권은 교과서 앞에 한 5페이지 걸쳐서 쫙 끼할 만한 글씨 막 설명이 나와요. 일단 어디를 펴놓고 계시냐면 일단은 327조 펴세요. 27조 여기 펴놓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갈 거야. 이거 한 번에 못해요. 이거 한 다음에 지역권, 부정성, 불가분성, 수반성 얘기 좀 보고 전세권 얘기 볼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 거예요. 네. 지우지 마세요. 이거랑 비교하면서 봐야 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